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2월 7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노력. 저의 인생 철학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 순간 최선을 다하면 다음 순간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방송 주제는 주택 공급 확대 말하는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 대선 이슈 칼럼, 오마이뉴스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한번 말씀을 약간 드렸었는데, 4명의 후보께서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이제 다음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제 부동산 공약을 갖다가 한 가지만 만약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4분 중에서 3분은 세 분은 이제 주택 공급을 이야기를 했고, 한 분은, 대출 규제 완화라든지 임대 3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대선 사자 토론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대통령이 새로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을 지금 한 5년 동안 지금 경험을 했으면서 이 부동산에 대한 해법을 이 새로 출마하신 네 분도 좀 그렇게 와닿지 않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문 기사를 토대로 이제 이야기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대선 이슈 칼럼인데 주택 공급 확대를 갖다 이야기하는 이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 즉 다시 말해서 가장 편하고 안전한 공약이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 모든 부분이 다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뭐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반대적인 의견을 갖다가 들을 수 없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부동산 공약을 갖다가 앞다퉈 내놓는 후보들이 말하지 못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 앞에서 내심 후보들이 꺼내지 못한 단어가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후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250만 호, 311만 호 숫자들은 말 그대로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상당히 많이 해왔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 통계와 그 정부에서 추산하는 통계가 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허가 물량을 갖다, 그러니까 즉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는 공급 발표를 했을 때 그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주택이 예를 들어서 착공이 들어가고 완공이 돼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그 주택 공급이 되는 건데, 3년 전에 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 주택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주택을 갖다가 지금까지 뭐 그걸 다 숫자로 포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창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3기 신도시를 갖다 계속 공급을 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있을 공급이지,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주택 공급은 거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 올해 입주 물량이 거의 없고, 또 내년, 내후년,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5년까지는 거의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빨리 이해를 하시고 피부에 좀 와 닿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기 침체 국면으로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을까? 또 지난 5년처럼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떨어져서 주택 구입 수요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주택을 대량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에 따라입니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들께서 대대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앞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많이 할 거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뭐 믿으실 분들은 믿겠지만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안 믿겠죠. 그런데 지난 5년을 보았을 때 부동산을 정부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무주택에서 이제 주택을 갖다 장만하시는 분들은 물론 3기 신도시를 준비하셔가지고 사전청약이라든지 본청약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여윳돈이 있다고 하시면 하루라도 빨리 내 집 장만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럼에도 왜 대선 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약을 강조할까? 사람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떨어뜨릴 테니 그때까지 구입을 미루라는 암묵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해마다 50만 원 이상씩 공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집값이 급락할 것 같으면 계획했던 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면 된다. 후보 입장에서는 공급 확대 공약이 남발해도 손해볼 일이 없는 공약이기에 다들 공급 확대를 외친다고 지금 신문 기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정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대통령이 되겠죠. 누군가 되겠지만 이 네 분이 주택 공급을 갖다가 임기 내 5년 동안 이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분들께서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안에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뭐 국민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기 신도시가 공급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주택 공급을 갖다 한다라고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무주택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뭐 저는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기타 3기 신도시라든지 또 수도권에 있는 분양단지를 갖다가 일단 노려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청약통장이라든지 청약통장의 그런 점수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추천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저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게 되면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정책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변경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여대 야소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앞으로 2, 3년 동안의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양도세 면제라든지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택임대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손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현재 문재인 정부 집권 후에 많은 분들이 공급 확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폭등이 일어난 게 아니라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에는 20, 30대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눌러 앉았었는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집을 갖다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를 또 많이 표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도 하락한다, 아니다, 상승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뉘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저는 바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최근에 글로벌 경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뭐 지금 금리 인상, 여기는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이제 주거 안정을 갖다 모색하려 했던 이런 전세대출 정책이라든지 이런 시장 친화적인 뭐 이런 토지 불로소득 환수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감을 일으켰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함께 가는 시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 것 같고요. 비대면 이런 시대도 지금 계속 향해지면서 내 집의 그런 욕구 그리고 내 집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것보다 수요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최근에 이런 상황들은 수요가 너무너무 늘어났는데 이 수요를 갖다가 잠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정부에서 지금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지금 멈춰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좀 왜곡되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이 좀 비춰지고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토론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지만 정말로 대통령 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준비를 하지 못했나라는 거에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정말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저는 조금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많이 모르고 있구나. 4명의 모든 후보들이 다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받아들여서 정말 새롭게 바뀌는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된다고 하면 이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를 갖다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들의 속을 시끄럽게 했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차기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고민과 해법을 내놓을지 기대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소문난 잔치에 멀 것이 없었다라는 듯이 정말 뭐 아무런 그런 국민들이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갖다가 할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가장 무난하고 욕먹지 않을 정책이지만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시켜서 향후 제대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오마이뉴스의 이성영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감사 스마일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셨던 네 분은 어떻게든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기를 갖다 원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해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눈앞에 지금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소신껏 정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 그래도 4명의 후보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무조건 뭐 주택 공급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방송은 정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근데 저는 주택 공급이 앞으로 꾸준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는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린 거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려면 내 집 마련의 방법을 다양하게 어떤 모 후보께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쿼터제로 30대, 40대, 50대를 갖다가 나눠서 쿼터제로 해가지고 주택 청약제도도 손보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뭐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 2주택의 그런 1년의 그런 세금 혜택 때문에 세금의 그 비과세 혜택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갖다 열어줘야지 그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런 또 공급이 좀 풀린다. 지금 당장 지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그런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의 공급이 정말 제한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도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월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지를 시켜놨는데 중단을 시켜놨거든요. 이 부분도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이런 주택 공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택 가격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맡겨놔야지 된다.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대선 후보들의 속마음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이 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서 감사 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저는 이 네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들이라든지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꼭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씨가 상당히 많이 춥다고 하는데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 스마일은 이번 주에는 제 나름대로 정리할 것도 정리하면서 또 이번 한 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